자, 주의 토지 동행권입니다. 자, 1번 통행권자입니다. 통행권자는 통행하는 사람이고 그 주인이 통행지 소유자입니다. 통행권자는 여러분 이 주의 토지 동행권은 소극적이고 현재 권리야. 그래서 배타적이 뭐야? 독점적으로 점유할 수는 없다. 통행만 해야지. 그 통행로에 자기가 뭐 짐을 싸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2번 자, 편리한 방법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기능을 못하면 인정합니다. 근데 편리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동의 안 된다 이 말. 편리하다는 이유로 안 돼. 기능을 못하면 되고. 3번 분할 나왔네. 적어라. 일부 양도. 자, 분할이나 일부 양도가 되어서 수의 토지 동행권이 생길 때는 공짜다, 무상이다. 누구만? 직접 당사자 간에는 공짜야. 다시 누구는 공짜? 직접 당사자. 자, 여러분 특정 성계는 정되지 않습니다. 자, 4번 통행권자가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포장도 괜찮다. 자, 5번 포진 토지의 의명이 신탁자는 주의통행에 인정되지 않는다. 수탁자가 가졌는데 대외적 소유자. 신탁자가 가진 게 아니다. 마지막 6번에 공로가 개설되면 소멸한다. 그 다음에 방해되는 축조물이 있다면 철거까지는 돼야 된다. 이 축조물 철거는 누가 한다? 주의 토지 통행권자야, 통행지 소유자야? 통행지 소유자 적어라. 통행지 소유자가 축조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누가 철거한다고? 통행지 소유자. 자, 그거하고 문제집 이런 보면 어제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이거 딱 봐요. 두 개. 자, 시효취득. 자, 1번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취득이 돼? 된다. 선생님, 자기 건데 왜 자기가 자기 부동산을 시효취득 주장하지?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내일 모레 시험인데. 갑이 을에게 계약하고 등기를 넘겼어요. 근데 요놈이 대금을 안 주니까 갑이 계약을 뭐 했어? 해제를 한 거야. 그럼 해제를 하면 어떻게 돼? 말소등기 안 해도 소유권이 넘어와 안 넘어와? 갑 거잖아. 그리고 갑이 지금 이제 해제하고 나서부터 뭐 등기를 안 하고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는 거야. 자기 거니까 당연히. 근데 죽어버렸어 이게. 우리 갑도 죽었어. 이제 자식 때 오니까 어떻게 돼? 을의 자식은 자기 걸 하잖아. 안 그렇겠나? 아버지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그럼 실제 해제했다는 걸 입증하면 되는데 잘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 시효취득 주장하면 되잖아. 언제부터 지금 점유하고 있었노? 갑이. 아들은 점유 승계도 할 수 있어. 아버지가 10년 하면 아들은 5년, 10년, 10년, 20년 하면 돼. 아버지 19년 하면 아들은 1년만 해도 완성돼. 20년. 그래서 이럴 때 자기 부동산도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거야. 소유권 취득이 애매하단 말이야. 증명할 수가 없어. 알았다. 그러면 내가 시효취득 주장하겠다. 가능합니다. 자, 2번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게 처분한 소유권에게 채무 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시효가 완성됐는데 원래 주인이 제3자에게 팔아먹었어.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소유자가 불법 행위에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알고, 다른 말로 시효취득자가 주장을 해야 돼. 그 전에 넘기면 아무런 책임도 없다 이 말이야. 어떨 때 불법 행위에 한 손해배상 책임진다? 소유자가 알고 넘겼을 때. 그리고 배임에 적극 가담하면 사회질서 위반 무효입니다. 3번 시효취득 완성 전 줄 거. 전에 제3자가 부동산 양수했네. 그럼 전에는 주장할 수 있고 후에는 없다. 후에는 없습니다. 자, 4번
시효를 완성한 점유자가 이행불능 전에 전소에 대해서 등기점을 행사하면 대상 청구 줄 거라. 대상 청구는 수용됐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불능 전, 불능이 뭐다? 수용 전에 주장이나 행사해야 돼. 행사했다 때문에 그럼 대상 청구할 수 있어요. 시효 취득했는데 국가가 수용했단 말이야. 그럼 뭐 하기 전에, 수용하기 전에 주장해야 돼. 행사. 내가 시효 취득했으니까 내 것이다. 그러면 수용되어도 대상 청구는, 그래도 아직 등기가 안 넘어가니까 누구한테 수용 보상금은 줍니까? 원래 소유자에게 주잖아. 그 대상 청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전에 뭐 해야 된다? 주장이나 행사해야 된다. 5번 시효 만료 당시에 점유자 줄 것이고 점유를 선계한 현 점유자 줄 거봐. 지금은 주인이 바뀐 게 아니고 시효 취득자가 바뀌잖아. 어느 부동산을 갑이라는 놈이 시효기 완성됐는데 그걸 다시 넘긴 거야. 병에게. 그러면 그 점유 선계인은 법률 효과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 법률 효과가 뭐다? 소유권 이전 넘기 청구권이야. 그걸 주장하지 못하니까 직접 청구는 안 되고 대의 행사해라. 찾았어요?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적어라. 대의 행사한다. 대위. 6번 시효기간 중 소유자가 바뀌네. 그러면 임의로 계산점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바뀜이 없으면 임의 선택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바뀌면 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어떨 때는 임의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 변동이 없을 때. 7번 소유자는 완성자에게 점유분 인도와 부당이득 받은 청구할 수 없고 손배도 없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만일 갑이 토지 주인이고 시효 취득자가 을이야. 20년만 되면 아직 시효 취득자는 등기를 안 해가면 소유자는 아니야. 그 상태라 하더라도 뭐 하면 안 된다?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 왜? 시효가 완성되고 등기하면 언제부터 시효 취득자 거고 점유 개시 시부터잖아. 그래서 일단 여러분 토지가 시효 취득이 되면 아직 등기 안 넘겨주면 아직 너무 여러분 거야. 법률상은. 그래도 누구에게? 시효 취득자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받은 청구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라? 넘기라 했잖아. 팔아먹으라 했잖아. 우리가 시효 취득을 당하는 입장이다. 20년 된 것 같다. 넘겨라. 끝. 그 다음에 8번 시효 완성에 점유 상실하네. 아까 했지. 상실하면 언제부터? 상실하면부터 몇 년? 10년. 적시 소멸하는 게 아니야. 상실한 때부터 10년. 9번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네. 후에는 없다. 단 2차 완성되면 있다. 2차 완성입니까? 다시 2차 완성해서 있다. 10번 등기부 시효 취득입니다. 선의 무과실은 점유 개시에 있으면 족하고 무과실은 추정이 안 돼.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주장자가 입증한다. 그렇게. 시효 취득은 올해도 어떤 행태 나올 건데 꼭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공부할 게 없어요. 하고 이렇게 외우고 좀 외워요. 무조건 나오고 매년 나오잖아. 자, 밑에 부합. 유료 저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이 되고 임차인이 임차권 줄 것이고 유료 저장조 그럼 부속시킨다. 왜? 임차권이 권한이고 유료 저장조는 뭐가 있는 거야? 독립이 있잖아. 그럼 부속시킨 자 소유자입니다. 자, 3번은 권한 없이 임차인 승낙받으면 이게 되는 게 아니야. 부합이 된다. 토지 소유자 거다. 그럼 부합이 되면 누구 거라고? 토지 소유자. 아까 2번처럼 권한 플러스 독립이 있으면 부속시킨 자. 부속시킨 자 하면 부합이 안 된 거야. 별개야, 별개. 4번 정축된 부분이 부합하여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어떻게 된다? 독립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럼 부합이 되지. 부합이 되면 별개 소유권이 없다. 부합이 되면 부동산 소유자를 했잖아. 자, 그렇게 한번 자, 공유 한번 가볼까요? 1번 자, 소수 줄 거라. 자, 다른 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전부 일부를 독점적 점유 줄 거라. 그래도 자, 다른 소수는
인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은 없다는 거야. 인도 청구할 수 없다. 근데 그 다음 줄 방해 제거, 방해 상태 제거 됐어요. 행위 금지는 적극 있다. 일본 그 시험에 잘 나온다 했잖아. 인도 청구 안 된다. 인도가 반환이다. 근데 방해 상태 제거나 그 다음 줄에 행위 정지 방해하는 그런 거는 청구할 수 있다. 소수가 배타적으로 했을 때 다른 소수가 할 수 있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앞에 게 중요하다. 왜? 옛날에는 소수 지분권자가 했을 때 다른 소수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되어 있었어. 그게 없다로 바뀐 거야 판례가. 앞에 거. 자, 2번 불법 손배 부당이득은 지분만큼 맞습니다. 여러분 침해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은 자기 지분만큼이지 전부가 아니야. 2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어차피 누가 안 오. 그리고 시험 치고 떨어지면 한 개 차이로 떨어지다 해요. 두 개 이야기하지 말아라. 쪽팔린다. 학교 가면 무조건 민법 90점 받아도 해. 그냥 점수 확인 안 하니까 학교 가면 90점 받아도 돼. 진짜 작년 말고 그 작년이제 그 전에 진짜 90점 받은 사람이 있다. 우리 여기 학교장 작년은 없고 작년은 저 대구에 있고 진짜 그리 봤습니다. 이거 요즘 점수도 다 나오죠. 그 들어가면 안 나오나? 점수까지 나오잖아. 나중에 그거 보면 공개할 때 들어가 보면 자기 점수 다 나와 있어. 몇 점. 어떤 사람이 이야기 하잖아. 시험장 이제 관리 여기는 어디까지 가나? 수원까지 가자 우리는. 자기 답안지에는 딱 맞게 해놨는데 떨어진 거야. 시험지에는 맞게 해서 이제 맞았는데 그래 쫓아가야지. 답안지에는 다른 거 적은 거야. 그래도 떨어집니다. 여기 했는데 내가 직접 떨어진 게 아니고 작년에 1차는 합격했는데 이 사람이 2차가 떨어져서 자기도 가봤대. 사람 일로 가려고 온 거네. 대구는 저 성성가만 했던 거기 있어. 용산인가 그거 있는데 송어시 해봤더래. 서로 이제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2차 떨어져도 안 봤대. 가봤대. 1차는 합격했으니까. 그 사람은 1차가 아까 말한 것처럼 된 줄 알고 뭐 됐다 했는데 마킹을 잘못해가지고 그럼 답안지 확인하러 가야지. 안타깝습니다. 이제 마킹도 잘해야 된다. 마킹. 그럼 공부 안 될 때는 마킹 연습해요. 그냥. 그 몇 번 하다 보면 또 공부도 됩니다. 하면 그래야 돼요. 요즘은 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보면 합격한다 생각합니다. 그 재료만 봐. 자료를 딱 정해놓고 요것만 보자.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보면 이제 다 외웁니다. 그냥 그래야 돼. 그래야 돼. 보고 읽고도 시험장 가서 또 분석을 한다? 그러면 안 돼. 있는 순간 알아야 된다. 자, 3번 분할 청구권자의 지분 일부는 분할하고 일부는 분할해진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3분의 1이 있는데 그 중에 6분의 1은 분할하고 그런 건 안 되지. 자, 4번 동의 없이 전부를 타인 명의로 이전넘게 한 경우 처분권자 지분 등기는 유효입니까? 이거 꼭 알아야 되죠. 다시 처분권자는 다른 자 동의 없이 전체를 넘겨도 자기 지분만큼은 유효야. 꼭 기억해야 되고. 5번 가반수 지분권자네 점유 허락받은 자 이게 이제 임대잖아. 임대 관리행위 점유 허락받았다가 임차인이야. 그 자에게 소수는 자 점유 배제도 안 되고 부당이득도 안 되고 맞죠? 그러면 이때 5번에서 소수는 누구에게? 가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저거요. 가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합니다.
그 점유자에게 임차인에게 하면 안 되고. 자, 6번. 그 하나가 더 문제래도 6번 줄 거라.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 본질적 지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 그거는 성격 안 됩니다. 그래 버리면 지분 산 맛이 없잖아. 산부리를 샀어. 근데 옛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계약을 했어. 거기 나한테 이어받아야 돼 내가? 물론 지분 사는 그러면 살 맛이 없다 해도 성립되는 게 아니다. 7번 나대지의 건물 건축이 뭔 사랑이다? 이게 변경이야. 변경 후에 적어라. 처분 변경. 처분 변경은 무슨 동의 받아야 되노? 전원 동의 적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를 공유하다가 건물 짓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원 동의 받아야 돼. 왜? 변경이니까. 거기 처분 변경이야. 처분을 아예 넘기는 거고 변경도 전원 동의잖아. 공유물 처분 변경은 전전사야. 전원 동의 사원총회입니다. 종류는. 그래서 전원 동의 받는다 이 말이야. 7번이. 8번 가반수 가진 자로부터 배타제로 사용하는 것은 관리방법 적부하고 당연하고 가반수니까. 9번 1인이 지분에 저당했다. 그리고 그 다음 줄 분할되었다. 어떻게 되지? 저당권 효력은 집중된다? 아니다. 집중되지 않고 전체에 미친다? 10번 자, 재판에 의해서 해물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응하지 않는 공유자를 공유로 남기는 행태의 분할도 허용됩니다. 요거는 돼요. 한 명은 나가고 세 명인데 한 명 나가고 두 명은 공유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거기 뭐야? 대금 분할 아닙니까? 돈을 나눠주면 되잖아. 가격 배상해도 되고 여러 가지 있다. 그래서 10번도 맞는 지문이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침해에서 하나만 더 해보자. 자, 2번에서 불법행위가 침해라는 거야.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은 뭐만큼? 지분만큼. 자, 그 밑에 적어볼까? 반환, 등기 말소, 방해 제거, 반환, 등기 말소, 방해 제거는 전부입니다. 전부. 다시 뭐라고? 그거는 전부. 뭐가 전부라고? 반환, 방해 제거, 등기 말소는 뭐? 전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침해했을 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은 돈이잖아. 돈은 각자 자기 지분만 되지 전부가 안 돼. 다른 공유자 지분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걸 같이 기억하시고, 여기 있는 지문이라도 잘 좀 정리해서 자기가 시키고 부족하면 좀 더 추가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상권 갑니다. 1번 지료 줄 거라. 여러분, 지상권에서 지료는 성립 요소가 아니다. 그런데 등기하지 않으면 두 가지가 없다. 대항력도 없고 정액도 없다. 2번 기존 건물 사용 목적 줄 거라. 그러면 최단 존속기간 적용이 안 됩니다. 소유 목적이 돼야 돼. 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수유목, 무슨 목적? 소유다. 근데 사용 목적일 때는 최단 적용 없다. 최단이 몇 년이고? 30년, 15년, 5년 있잖아. 30년짜리는 뭐가 30년이고? 경관 건물 수목. 15년 그냥 건물. 5년은 공작물. 3번 법정에서 줄 거라. 지료를 결정되지 않으면 2년 이상 연체해도 소멸 청구 안 됩니다. 지료를 결정했을 때 연체해야 소멸 청구한다. 결정되지 않았다 줄 거면 되고. 4번 지료가 주인 양도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졌네. 그럼 어떻게 되노? 새로운 주인은 합산 안 되지? 합산 안 된다. 5번 저당 설정자가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네. 여기 뭐다? 그러면 저당권자와 지상권자가 같은 놈이지? 이 지상권은 저당권을 강화시키는 지상권이라 했잖아. 그러면 피해담보채권을 소멸하면 물론 당연히 저당권도 소멸하고 지상권조차도 소멸한다. 왜? 이 지상권은 저당권을 강화시키는 지상권이라 했잖아. 하나 더 적으면 여러분,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무효? 찍어라. 무효. 무효다. 강행규정 무효.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전세권은 전유야 유효. 지무야. 지상권은 무효야. 그냥 전유성해야죠. 우리가 전세권 하면서도 그렇게 연관을 시켜봐요. 전유성. 전세권 양도는 유효, 지상권은 무효, 지무. 고생이 많아요. 공부하다 보면 돌아버립니다. 어느 때는 싹 돼가지고 느낌이 오다가 어느 때는 싹 달아나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지를 딱 받아보면 허무합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공부했나 이 40문제 보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데서 다 나온다 생각하고 딱 공부하면 돼. 저거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여기서 다 나온다 생각하면 돼. 자, 지상권 하나만 더. 지상권과 지상물은 분리처분 되나 안 되나? 되고 그 외에는 안 된다. 그거 유명하죠? 지상권과 지상물만 분리처분이 되고 그 외에는 안 된다. 그런 게 아직도 안 돼 있으면 딱 적어가야. 자, 그 밑에 법정, 관서법상, 법정. 자, 첫 번째. 여러분, 법정 지상권은 네 군데 나온다. 전세권, 저당권, 가담법, 임목법. 근데 우측에 관서법 법정은 법률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판례로 형성된 거잖아. 그러면 전세권에서는 누가 가진다? 전세권 설정자가 가집니다. 법정 지상권을. 찾았어요? 그래서 전세권 가르려고 뭐라 돼 있노? 설정자 돼 있죠? 여기 전세권자 하면 틀려.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밑에 이제 밑에 중에는 저당권에 나오는 366조에 나오는 법정 지상권하고 우측에 판례가 형성된 관서법정을 비교해보자. 첫 번째, 둘 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입니까? 예, 그 다음에 법정은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죠? 그 두 개 해야 된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 저당 설정 당시 건물 존재. 다시 뭐라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임의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찾았어요? 강행규정이고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 등기 안 해도 가집니다. 하지만 우측에 역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 처분 당시입니다. 원시가 뭐야? 원시는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는 없고 처분 당시 동일하면 되고, 이거는 임의경매가 아니고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요. 그 매매 등 적어볼까? 등에는 강제경매, 공매, 분할 다 들어갑니다. 임의경매만 아까 저당권에 나오는 거야. 강제경매, 공매 다 어디다? 매매다, 매매. 그럼 관서법상 법정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무슨 규정? 임의규정. 건물 철거턱이 없어야 되고, 역시 효과는 둘 다 똑같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둘 다 등기 안 해도 지상권을 가진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든 관서법정 지상권은 누구 보호? 건물 소유자 보호. 취지가 건물 소유자 보호다. 예, 수고했어요. 자, 한 장을 넘겨서 다시 누구 보호한다고? 건물 소유자 보호한다. 자, 10페이지에 자, 1번 관습 또는 법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잘 되어 있다. 토지공자 1인, 원인무효, 토지와 미등건물 함께 매수, 공동저당 철거 신축, 환지 환매, 토지 임대차 계약. 그거 지금 1번이 아니야. 또는 처음 본다. 또는 아직도 뭐 그런 분들은 옆에 적어라. 반성. 다시 성립되지 않는 게 뭐라고? 토지공자 1인, 원인무효, 토지와 미등건물 매수, 공동저당 철거 신축, 환지 환매, 임대차 계약. 이럴 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글자 찾아야 돼. 자, 처음부터 설명합니다. 공유는 성립이 해. 공유라면 성립하는데 어느 공유는 안 된다고? 토지 공유자 1인.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공동저당이 돼도 법정상권 성립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공동저당 다음에 어떤 글자? 철거 신축은 안 된다는 거야. 할 때는 그 글자 야라. 다시 토지공자 1인 원인무효 토지와 미등기금을 함께 매수 공동저당 철거 신축 환지 판매 임대차 계약 수고했어요. 그거 오늘 집에 가서 외우기를 하면 시간 다 간다. 그것만 해야 있으면 그냥 답이 손들고 있다. 자, 2번 정려 후에 자, 줄 거 볼까? 그 구 건물은 철거 신축하기로 합의 줄 거 봐요. 자, 그럼 여러분 관습법상 법정상권은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된다가 아까 요건이야? 그럼 건물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서 이 말은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그 지문이 줄 건가? 구 건물 철거하고 신축하기로 합의하면 건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그럼 성립한다. 끝. 성립한대 한대 이제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다? 배제하는 특약이라 볼 수 없다. 관습법정 성립한다 이 말이잖아. 배제 없다. 여기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또 나중에 하지 마라. 시험장 가서 실력도 없는데 이런 것도 하고 이러면 실수도 하고 하면 어떻게 되노? 우수수 낙엽이. 자, 4번 읽어봐요. 아니 3번 안 했네. 3번 한번 읽어봐요. 여기까지. 건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나 없나? 그러면 없다 마지막에. 저당 설정 당시 건물 존재 동일인 그게 공식이라도 없잖아 지금. 성립 안 합니다. 4번 읽어봐요.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다 줄 거 봐. 그럼 건물을 볼까 안 볼까? 건물을 본다. 그래서 성립합니다. 건축 중이라면. 자, 그 다음에 5번 강제경매 개시 결정. 자, 강제경매 나오면 이거는 법정지상권입니까? 관습법정지상권입니까? 관습이죠. 그럼 관습은 아까 앞에 가면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없고 처분 당시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가 돼야 되잖아. 그때 자, 줄 거라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를 동일에 속한인지 따라서 결정합니다. 언제 결정한다?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 자, 그 다음에 6번 강제경매 개시 이전에 자, 가압류가 있다 줄 거 봐. 그러면 가압류 당시. 7번에 강제경매 이전에 저당이 있다. 그러면 저당 당시. 그 6번 7번 몰라도 되는 거야. 5번이 중요하다. 언제라고? 압류 효력. 근데 그 앞에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그 앞에 저당이 있으면 저당. 그 6, 7은 그냥 의미가 없는 거야. 자, 마지막에 8번 법정이 있는 건물을 양수해서 샀다. 대지 점유상이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네, 그리 됩니다. 자, 그렇게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 너무 없네요. 1번 한번 읽어봐요. 보상 의무가 있다 했죠. 예. 자, 지역권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데 몇 개 더 해볼까요? 봐요. 뭐가 지역권 하면 어떤 그림을 그려야 돼요? 성역지, 여역지. 이야, 이제 박사 다 됐어요. 내년에 강의하러 와요. 도로가 요래 있다. 통행하고 싶다. 여기 지역권이야. 여기 뭐? 요역지가 가지는 게 뭐라고? 요역지가 주된 권리, 지역권은 종된. 그러면 이 요역지 소유권, 참고로 성역지든 요역지든 꼭 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
그럼 이 요역지 권리하고 지역권을 분리양도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에서는 이 지역권은 이전 등기 한다, 안 한다? 등기부 이야기다, 갑자기. 등기 안 합니다. 안 해도 넘어가요.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성역지는 편익을 주는 토지야? 요역지는 받는. 주는 자는 일부도 됩니까? 요역지는 일부 안 되고 전부죠? 이런 것도 헷갈려. 나중에 시험장 가면 단디 안 해놓으면 어느 게 일부인지 어느 게 전부인지 몰라요. 농담 아니다. 시험장 가면 더 긴장돼가지고 한 번도 그냥 자기가 나오는 걸 그대로 아웃풋 해가지고 답하면 되는데 이 성역지가 일부야?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어요. 농담 아니래도 떨어지는 사람은 그래. 합격하는 사람은 그냥 합격하는 거고. 헷갈리면 안 된다. 요역지는 그 토지를 뭐 위안 나온다. 성역지는 부담한 토지 나온다. 부담 나오면 뭐라고? 위안 나오면 요역지. 자, 분리양도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다시 그림을 그려보자. 이제 성역지도 공유고 여러 명이고 이 요역지도 공유다. 여러 명이다. 요역지도. 그럼 어떻게 되지? 1인이 취득하면 다른 자도 취득해요?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고. 자, 1인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다른 자도 중단돼요? 자, 소중 취득하고 이 두 가지는 하나만 해도 다른 자도 있는 거야. 그런데 취득시효 기간 중단은 누가 하는 거야? 취득되는 시효 기간을 중단시키는 놈은 요역지가 할까? 성역지 주인이 할까? 성역지가 하는 거야. 지역권이 이렇게 통해 시효 취득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걸 막는다는 거야. 이 지문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본다? 시중은 전부 모든 공유자입니다. 전원에게 해야 돼. 전원에게.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유 있습니다. 요리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근데 요 두 가지는 요 놈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면 성역제가 할 때는 다 한다. 요역제가 할 때는 한 사람 해도 다른 자가 효력이 있다. 요렇게 해야도 되고 아니면 두 개. 취득과 소중은 1인. 지중이 뭐고? 누가 하는지 몰라도 돼. 그냥 지중은 무슨 말이고? 술 먹고 여러 사람에게 실수하는 게 지중이잖아. 그래서 전원이야. 한 사람에게 치중하는 건 치중도 아니고 뭐랬노 내가? 애교라고? 알았어. 여기 어렵다. 그리고 둘 다 공유 있을 때 1위는 성역지든 요역지든 자기 지분에 대해서 소멸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소멸하게 하게 하지 못합니다. 성역지든 요역지든 공유 있을 때 1인이 그 지분만큼 그 토지가 부담한 또 토지를 위한 둘 다 성역지든 요역지든 지분을 소멸하게 하면 안 돼요. 자, 지역권 여기 가장 어려운 거야. 그 얘는 뭐 다 안 되겠나? 지역권은 반환 정권 있나 없나? 반환 정권. 저당권하고 지역권 두 개는 없다. 자, 물권지 총기 중에서 반환 없는 이 두 가지가 뭐라고 지금 공부하는? 지역권과 저당권. 지역권 존속기간 영구무한 되나 안 되나? 영구무한. 아까 공부한 지상권도 영구무한 되고. 자, 전세권은 10년이다 최장. 임대차는 임대차 최장 몇 년일까? 원래 20년이었는데 위헌받았잖아. 제한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전세권만 10년이야. 전세권 10년 최장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 지역은 좀 이제 뭐 지역권은 이제 맞춘다고 본다. 믿어도 되죠? 믿는 토끼야 발등 찍힌다 이런 말도 있어요.
지역권 좀 해서. 자, 전세권 1번 법정 줄 거라. 그러면 이런 법정 갱신은 건물에만 있습니다. 또 토지는 없어. 자, 그래 전세권 나오면 목적물이 건물인지 토지인지 1차 구별. 다시 뭐 구별? 예. 그럼 건물은 위에 적어라. 1년 법정 갱신이 있고 1년 체단. 토지는 두 개 다 없어. 체단도 없고 법정 갱신도 없고 두 개 해야 됩니다. 건물하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고 토지 전세권 하면 토지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거기까지 세 가지 연결시켜야 돼. 자, 그럼 1번 법정은 등기 안 해도 대항하였다. 좋다. 2번 그럼 그거 하기 전에 그럼 전세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성립합니까? 세 가지. 계약, 전세금, 등기. 적어라.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금, 전세권 설정 등기. 그래서 계약, 전세금, 등기까지 해야 전세권이 된다. 전세권 한다고 큰 소리 치고 전세권 설정 등기 안 하면 법적으로 임대차다. 자, 2번 그래서 전세금은 성립 요소입니다. 그때 기존 채권을 가름할 수 있고. 자, 3번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의 물건은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합니다. 단 반환 채권만 남아 있습니다. 4번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목적으로 임대 임차 제3 사이에 따라서 합의에 따라서 제3한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도 유예하고. 5번 전세권과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은 분리양도 안 되죠? 되는 세 가지가 뭐다? 존속기간 만료, 합의해지, 특약. 특약이 뭐다? 조건으로. 됐습니까? 분리처분 안 되는데 되는 거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 존속기간 만료, 합의해지, 특약. 좋다. 6번 전세권에 저당했네. 그럼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으면 원래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반환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럼 제3자가 저당권자겠지. 그 자들이 압류가 있으면 이제 공탁을 하면 돼. 공탁. 7번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했지만 말소등 기술을 안 준 거야. 전세권자는 끝나면 목적물 플러스 말소등기 서류까지 줘야 다 하는 거야. 안 줬잖아. 그러면 설정자는 전세금 준다 안 준다? 안 줘도 문제 없다. 이유가 뭐라고? 말소등기 서류를 안 줬기 때문에. 자, 적어볼까? 일부 적어라. 일부 전세권. 일부,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 적고 전부 적고 경매는 전부 X. 일부의 전세권 하면 우선 변제는 전체에 대해서 받을 수 있지만 경매는 전부 안 된다. 경매 청구는 전부 안 된대도. 적었어요? 자, 아까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의합니까? 네, 되죠? 그럼 전유성 적어라. 전유성. 전유성이 무슨 말이야? 전자는 전세권이고 유는 유월 유익비. 전세권은 필요비 상환이 안 되고 유익비가 된다. 그리고 소멸 통과하면 다 주인이 하든 전세권자가 하든 유월이다. 거기 전유성이야. 다시 전유성이 무슨 말이라고? 유월 유익비. 필요비 안 되고 6개월이다. 전유성. 자, 거기 전세권입니다. 그래, 전세권도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되고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제 유치권 가볼까요?
여러분 유치권이 뭐가 유치권이고 보기가 수리했다. 수리비 안 주면 유치권. 점유 플러스 인도거절. 공사비 안 주면 점유 플러스 인도거절. 이게 다 유치권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유치권 안 되는 거 알아. 보증금, 권리금, 지상물,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 유명하죠. 이 유치권이 안 되는 채권입니다. 그거 아직도 그거 뭐냐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유치하다 진짜. 다시 뭐라고? 보증금, 권리금, 지상물,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 자, 2번. 원상복구 약정 줄 거라. 그거는 비용상한 점검 포기죠. 그래서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비용상한 비용이 필요비 유익비입니다. 유치권이 되는 채권이야. 근데 왜 안 된다? 원상복구 약정하면 그 채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줄 거라.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됐네요. 그 후에 점유를 이전받으면 그 다음 줄. 유치권은 취득하지만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질문해 볼까? 그럼 유치권은 저당권보다 후순위다라도 제3자에게 경락인에 대항해 못해? 저당보다 늦었다. 아니 어느 아파트 이런 걸 뭐 했는데 수리했는데 수리비 안 준다. 자, 이런 건물에 1순위 저당이 있어. 그리고 2순위 유치가 있어. 이런 유치권은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가르친 거야. 등기부에는 안 나타나. 그럼 경매를 했어. 그럼 유치권자는 저당보다 뒤잖아. 그래도 경락인에 대항해요 못해요? 한다. 한다 해도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거는 저당보다 빠르든 늦든 인수합니다. 경락인이. 그 말은 무슨 말이고? 유치권자, 분묘기지권자, 법정지상권자는 어떻게 돼? 주인이 달라져도 경매로 뭐 바뀌어도 살아남아요. 저당보다 뒤에라도. 아시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하겠지만 이거 봐요. 저당보다 뒤에다. 저당보다 뒤에 있는 뭐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갖춘 임차권은 어떻게 되노? 경매가 되면 이거는 소멸하잖아. 이자보다 빨라요. 요거는 살아. 대항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유치권이나 부미기지권, 법정지상권 대표적으로 이런 놈들은 저당보다 빠르든 뒤든 무조건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경매받은 경락인이라면 유치권이 있다. 또는 부미기지권이 있다. 법정지상권이 있다. 항상 인수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자, 지금은 저당보다 빠르나 늦나 이 설명이지만 조금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3번은 무슨 말이야? 경매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해야지. 그 후에 취득하면 유치권은 될지언정 누구에게? 경락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뭐 후에 하게 되면? 그럼 경매 기입 등기하고 여러분 저당권이 있는 거랑 다르지. 저당권은 옛날에 있어도 아직 경매 신청 안 하면 다른 놈들 누구든지 경매 기입 등기를 안 뜰 수도 있어. 그걸 또 혼동하는 사람이 있다. 저당권보다 뒤인가 이런 거 아니고 경매 기입 등기. 4번 계약명의선택에서 신탁을 소득자에게 줄 거라. 매매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매매를 생각해라. 매매대금 유치권 되나 안 되나? 아까 위에 1번에서 안 됐잖아. 근데 정확한 용어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입니다. 유치권 안 된다. 5번 유치권 성립에는 줄 거라 채권 물건을 점유 줄 거라 결련성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뭐가 채권과 물건의 점유다. 점유 지금 뭐가
채권과 그 물건이 목적물입니다. 목적물을 점유하는 결론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면 채권과 목적물, 물건과는 결론성이 있어야 돼. 지금 점유다, 점유. 6번. 유치권자 점유는 직접 간접 불문합니다. 좋다. 그런데 채무자를 직접 해서는 안 되죠. 그럼 누구를 직접으로 해야 돼? 제3자를 직접으로 하고 유치권자가 간접은 된다. 다시 누구를 직접? 제3자. 채무자는 안 된다. 7번. 보존에 필요한 사용 줄 거라. 그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죠. 이미 사용되어 담보 제공 안 됩니다. 임의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 안 되지만 보존 사용은 되는 거야. 되지만 줄 거라. 이득은 그 다음 절에 부당 이득은 반환해야 됩니다. 자, 8번. 유치권 포기 줄 거라. 그래서 유치권 소멸은 유치권 포기의 의사표시 상대방뿐만 아니고 그 이외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너 유치권 포기했잖아, 이 말이야. 9번. 다세대 중 12세대 중 그 다음 줄 중에 한 채를 점유한다 줄 거라. 그래도 어디에 대해서? 전액의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합니까? 전액에 대해서? 네, 전액이다. 적어라. 10번. 법원에 가면 어떤 재판합니까? 유치권 주장하면 원고 일부 성소 판결, 다른 말로 상환 급부 판결합니다. 다시 재판 가면 무슨 판결한다고? 유치권이 나오면 원고 일부 성소 판결, 다른 말로 상환 급부 판결. 적었어요? 옆에 또 적어라. 동시이행 항변권도 같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해도 똑같다 이 말이야. 무슨 판결한다고? 원고 일부 성소 판결, 다른 말로 상환 급부 판결한다.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적어요. 자, 아까 여러분 여기는 없었지? 아까 2번에 원상복구 약정, 그걸 다른 말로 적으면 적어요.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이해가 돼요? 여기 아까 원상복구 약정을 그리 표현합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다. 자, 하나 더 적어요. 불법 점유했을 때는 유치권이 돼요? 안 돼요. 불법 점유 시는 유치권이 안 된다. 다시 무슨 점유는 유치권이 안 된다. 자, 하나만 더 적어요. 성관주의 의무. 무슨 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더 적어요. 타담보 제공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은 뭐 할 수 있다고? 타담보가 뭐야? 반지. 반지를 맡기고 유치권 소멸 청구합니다. 자, 유치권에 한 문제 나올 거니까 꼭 좀 정리하시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